개막식에서 함께 수상을 하셨던 공모전의 수상자 여러분들의 수기 공모 관련한 취업 성공 이야기 그 무대 시작할 예정입니다.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업 성공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 무대에서 함께 수상을 하셨던 분들이시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무대 위로 모셔서 소개도 들어보고 그리고 성공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입사수기 공모 청년 인턴 부문의 최우수 수상을 하게 된 신용보증기금의 오지은 주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목을 보시다시피 저는 5번째 4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5번째 4번이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발표하면서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발표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5개 저의 4번에 대해서 채용 수기 얘기하고 채용 과정에 대해 얘기하고 저의 꿀팁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일단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부족한데 그 담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업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976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44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점이 전국에 109개 정도가 있어요. 은행처럼 이렇게 점포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좀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급격하게 저희 업무 보증 규모가 늘어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증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어음부도를 맞고 이렇게 연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저희가 구원투수처럼 저희 보증 규모를 늘려서 굉장히 경제 위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증 업무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컨설팅이라던가 기업 경영 지원 그리고 유동화를 공급하는 유동화 보증 지원 그리고 매출 채권 보험이라던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채용 수기 공모입니다. 채용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번에 4번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번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인턴으로서 실무를 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제가 입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스펙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학점도 그리고 자격증도 정말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펙 대신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학 시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번의 공모전에 도전을 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공모전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대행사 마케팅 부서에서 그렇게 인턴십을 했었고 그리고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제가 창업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에는 사실 기획
그 회사를 창업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을 살려서 마케팅 부서로 거의 100개 정도의 자소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5번의 그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고 이 길은 저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저의 길을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신용보증기금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봤던 게 이제 3시간짜리 이렇게 서무출납 업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을 준비하면서 요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신용보증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무출납 업무는 쉽게 말해서 뭐 영업점을 마감하고 시제를 맞추고 예산 관리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업무 보조를 하면서 옆에 직원분들을 보면서 신용보증기금 직원분들이 굉장히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희망찬 그런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실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 하반기에 그 신용보증기금 인턴십을 지원하게 되었고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생활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그냥 복사라던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담당 업무가 있었는데 만기가 도래되는 그 보증서를 연장하고 갱신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자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제가 서류들을 보고 뭐 체납이라던가 이런 거를 직접 검토를 하면서 진짜로 실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많은 지원이 나오는데 외국어 강의라던가 그리고 멘토링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채용 박람회를 올 때도 저희는 특별 휴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턴 시절에 같이 인턴을 했던 친구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보증서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보증서가 부재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신상품의 보증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공모전에 수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금융공기업을 인턴을 하면서도 1,000원, 100만 원, 10억 이렇게 단위를 끊어 읽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어색했던 그런 인문학 전공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라는 그 인문학 전공자도 청년 인턴십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금융 실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제가 저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용보증기금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보증기금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요. 연평균 100명 정도의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서류 전형에서 약식 논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특별한 그 과정이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은 크게 NCS가 있고 그다음에 전공 시험이 있고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데이 면접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만의 꿀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7년에 그 하반기 인턴을 하고서 2018년부터 1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을 목표로 두고서 크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가지고 목표를 잡았는데요. 처음에는 NCS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경영 공부를 처음에는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에는 회계라던가 재무 이렇게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공부를 했고 4분기에는 논술과 면접을 그 중점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듯이 국어국문학과로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좀 그래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NCS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고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스터디를 하는 것인데요. 그 스터디에서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피셋 이런 시험들을 시간을 재고 계속 풀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공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같은 비전공자에게는 일반 경영이 어떻게 보면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회계라던가 재무는 좀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해서 돌려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 논술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매일마다 꾸준히 30분씩 경제 신문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서 최근 경제 시사라던가 그리고 회사 관련한 신문들을 계속 읽어보시고 주제를 정해서 그것도 한번 직접 써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했는데 스터디를 좀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요. 그리고 그 스펙 나열을 하는 줄줄이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좀 더 한 가지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라던가 강조할 점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많이들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배려라던가 겸손 이런 것을 제일 강조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만의 그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히려 기업들은 더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는 저의 꿀팁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연수 받고 있는 신입 사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약간 비슷한데 NCS는 뭐 시중 교재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었고 경영 경제라던가 보통 이제 회계사 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많이들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신문 기사를 읽고 직접 한번 써보는 것이 좋다라는 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다들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게 사실 어려워요.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밝은 미소로.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막 여기 파르르 이렇게 떨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청심원 이런 거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청심원 먹고서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을 왼쪽 사진을 2017년에 인턴 때 사진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019년에 신입사원이 되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신용보증기금에서 5번째 4번을 받았습니다. 이 4번은 저에게 마지막 4번이지만 저의 또 새로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이 저처럼 다시 길을 잡는다던가 다시 도전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길을 찾을 때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인턴십이라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입사수기 발표를 하게 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산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Build Your Own House, 나만의 집을 만들자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소개하고 이후 기관 채용제도 소개 및 저만의 입사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인 공공기관 입사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빈자리, 노인을 위한 일자리, 푸른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자리, 엄마의 손맛으로 요리하는 자리, 반가운 마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찾았다. 일자리 청춘. 일하는 당신은 늘 청춘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사업은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훈련, 노인 일자리 조사 연구,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모든 전형에서 감사인 입회를 통한 채용비리 통제 강화, 처벌 강화 등 공정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관은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고 직무기술서에 기반한 입사 지원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고, 서류, 필기,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류 필기 면접을 합격한 저만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지원 시 홈페이지 확인과 뉴스, 신문 등 관련 기사를 꼭 정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관의 주요 사업, 그리고 기관의 비전, 미션, 경영 방침 등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기관의 주요 현황은 물론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원 직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필기는 저 또한 수십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계신 지원자분들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 시험에서 모든 지원자가 시간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집을 풀면 풀수록 저는 무엇보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등에서 내가 자신 있는 유형,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한 번에 푸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었던 것이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저는 처음 면접을 준비할 때 예상 질문을 만들고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제가 항상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이 말을 할 걸 이었었는데 이 말하기 잘했다는 면접도 불합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 제가 깨달은 것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되도록 많이 읽고 신문과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지원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면접관 분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면접 합격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네요. 첫 면접에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작아졌습니다. 이 자료는 나이가 취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된 블라인드 직무능력 중심 채용은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마음,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블라인드 채용이 그저 학벌, 나이, 외모 등을 평가해서 배제한다는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했고 채용 기관과 저의 경력, 전공이 조금만 연관성이 있어도 모든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최종 면접을 11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모두 불합격하였습니다. 왜 불합격했을까? 이때부터 저는 저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을 모두 적고 경험한 일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했으며 왜 하게 되었는지 적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분야는 기획, 회계 두 가지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직무에 집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서류의
직무의 서류 합격률이 높아지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들이는 에너지가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예상 질문을 만들고 모범 답안을 줄줄이 외워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블라인드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은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업무를 해봤습니다와 같은 단순 스펙, 경력 나열이 아니라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경험을 담아 나만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만의 직무 능력을 어떻게 이 기관과 융합할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 저는 12번째 최종 면접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역, 학벌, 나이 등이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땅 어디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옆마을에서 네모 모양의 반듯한 집을 지었다고 해서 토양과 용도가 다른 이 땅에 같은 모양의 집을 짓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각 토양에 맞는 설계도가 저는 직무기술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저도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척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과정을 믿고 직무기술서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집을 짓는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집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모든 지원자분들께서 제 발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니고 있는 주임 정동진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고졸 채용 전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아직까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자력과 수력을 주력 발전으로 하여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핵심 단어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뜻이죠.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기술, 안전, 존중, 사회적 가치, 정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수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수원에 좀 어울리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규제기관 대응을 하는 업무가 상당히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이다 보니까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할 때 있어서 좀 자유로운 모습보다는 꼼꼼하고 철저한 모습이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중시입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교육 기간만 1년을 거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교육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실 분이라면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회사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졸 수준 선발에 대한 채용 절차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채용 조건은 매년 좀 상이한 편인데 2019년도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고등학교 재학생 2학년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제한 경쟁 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경우 채용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성적을 상위 5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 졸업 전까지 토익 700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채용 절차 중 참고하셔야 될 점은 1차 전형에서도 영어 성적이 들어간다는 점과 2차 전형에 조형물 제작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조형물 제작이 뭔가 싶어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트러스트에 대해서 조형물로 표현하여라, 뭐 이런 내용이 과제로, 조별 과제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고졸 취업을 선택하게 된 과정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졸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그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경제적 이유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의 뇌출혈 발병으로 인해서 집안의 가세가 조금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접고 마이스터고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취업 후 진학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그 아쉬움을 전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선취업 후 진학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진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취업을 위해 과를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입사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를 받고 어떤 커리어 맵으로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에 맞게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것을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뒤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 있어서 어려운 점들도 물론 많지만 그만큼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너무나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가 보일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학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계약학과 신설 등으로 여러분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회사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이제 입사하게 되면은 복사나 문서 정리 같은 단순 업무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신입 직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위기 적응이나 팀 분위기 적응이나 팀원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팀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 직원이 1인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5에서 7년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업무를 맡아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생각은 과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팁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는 것 중에서도 상사가 못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이 상사보다 뛰어나서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면은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상사로부터, 선배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도움은 무지막지하게 많을 텐데 우리도 선배가 못하는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는 그런 후배가 되면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로 거듭나여 고졸자에 대한 편견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넓게는 이 고졸 취업 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좁게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에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망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입사수기 발표를 맡게 된 국민연금공단 송영석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 소개와 채용 제도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입사수기를 준비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87년 9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공단 성격은 공공기관 중에 준정부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그리고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경영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노령 업무, 노령연금 이 업무가 있는데요. 이 업무는 60세 이상일 때 국민연금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외에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그 국민연금 가입했거나 가입 중인 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장애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장애를 발생했을 때 장애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사무직이 아닌 심사직으로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장애연금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서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7,400명이고 109개의 지사를 갖고 있으며 3개의 센터와 3개의 해외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용 방식은 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고 심사직, 기수직, 기금 운용직, 연구직은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능력 중심,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 채용하고 있는데 상반기에서는 일반직 6급 갑을 채용하고 있고 하반기에서는 단시간 근무제, 시간 선택제 6급 갑하고 고졸 6급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인성 검사, 면접 전형, 신체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에서는 10배수 이상 가량 뽑고 이를 통해서 필기 시험에서 2배수 가량을 뽑고 2배수에서 최종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건 2019년도 상반기 채용 인원인데요. 2020년도 상반기 채용 인원은 정확히 결정은 안 났지만 250명 내외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많을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에선 자기소개서 10점, 직무 관련 교육사항 40점, 자격사항 50점으로 자격사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컴퓨터 자격증, 그리고 한국어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선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NCS형 필기 시험과 전공 시험입니다. 이건 사무직 전공 시험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무직 신입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범위가 많은 대신 중요한 부분 이론을 공부하면은 쉽게 전공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직 같은 경우에서는 해부 생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등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 중 하나인 연봉도 나와 있습니다. 1호봉 기준 3,200만 원 내외이고 복리후생은 복지 포인트도 지급하고 보험도 가입되며 건강 검진도 하고 학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공단 본부 전주 포함해서 109개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제 채용 수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2월 28이란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했고 4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하였으나 어디에도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인턴 제도를 활용해서 중앙보험병원에서 15년도 6월부터 인턴을 시작하였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계약직 업무를 하였습니다. 취업 깡패란 말이 있습니다. 취업 스펙이 좋거나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취업 깡패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중에서 취업 깡패는 경증의 장애인입니다. 저처럼 중증에 더 가까운 장애인들은 취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가 실례로 장애인 제한 경쟁에서 미달이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명 뽑는 면접에서 일반인과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제 옆에 있는 여자 면접자에게 면접관이 힘쓰는 일인데 할 수 있냐 그런 질문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떨어졌고요. 이렇게 면접 들러리를 많이 섰지만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4가지
방법으로 취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자.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게 만약에 청력 장애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전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무가 아닌 다른 몸 쓰는 일이나 전화 업무가 없는 서류로 가능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일을 하고 노려야 됩니다. 저 또한 몸 쓰는 일보다는 아무래도 서류 업무를 할 수 있을 공공기관을 노렸고 제 전공을 살려서 지원하였습니다. 경험을 쌓아야. 처음에 제가 이제 졸업 후 막 4개월 동안 취업이 아무데도 안 돼서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인턴 제도 활용을 받고 그걸로 통해서 계약직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꼭 한 번에 취업하면 좋겠지만 취업하기 어렵다면은 청년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한 강점. 장애인 제한 경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요새는 장애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장애인 제한 경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우대 혜택으로 서류, 면접, 필기 시험에서 각각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우대 사항이 많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일반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 인턴을 하면서 자격증 3개를 땄고 그 이후에 서류 전형에서는 대부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에 관해서는 앞에 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고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경험을 쓰는 건데 그것이 꼭 대단한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어도 되고 그냥 학교에서 조별 과제 했던 그 경험이어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번 이상 고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3일 이상의 기간이 남았다면은 하루 걸러 자기의 자소서를 3번 이상 다시 보면은 첫날에는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자소서가 다음날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 보일 겁니다. 프로 작가들도 초고에서는 절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고입니다. NCS는 되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을 접해봐야 어떤 유형이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인턴 제도를 하면서 공공기관을 생각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시중에 나와 있는 NCS 문제집을 풀었고 NCS에서는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번. 이게 제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횟수입니다. 사실 15번 이상인데요. 그냥 뭐 20번은 안 되는 것 같아서 15번으로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면접에 관해서 팁을 얘기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15번을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 15번을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좌절이 있을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능력을 키우려고 했었고 그걸 통해서 장애인이 아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공단 면접관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제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떨어져 보면서 느꼈던 건데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 되면은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이런 마음이 더 커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실망한 또 모습을 보면은 속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뭐 한 번에 합격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한두 번 떨어졌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자괴감을 들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다 보면은 운칠기삼이란 말처럼 진인사 대천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처럼 준비를 하고 완벽히 준비를 한다면 언젠간 취업에 성공할 겁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사진 저 응원한다고 사진 찍어준 건데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하정 선임주임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를 떠올리며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 공사를 소개하고 채용 제도와 저희 취업 방법을 소개한 후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캠코 소개입니다. 채용 제도 소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공사는 필기 시험에 공사 업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필기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캠코는 최근에 문성유 사장님께서 취임하셨으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또한 최근 공사법이 개정되어서 설립 근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법정 자본금도 3조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캠코 연역입니다. 1962년 4월 6일 성업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기관이나 법인의 연체채권 회수와 공매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한마음금융, 2005년에는 희망모아를 설치하여 개인 신용 회복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처음으로 국유지 위탁 개발을 해서 나라 키움 저동 빌딩을 준공하였는데 그 후에도 총 22건의 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으니 건물명 등을 관련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캠코는 채권이나 땅과 같은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화면에는 가계 재기 지원,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 가치 창출로 주요 사업을 구분하였는데요. 가계 재기 지원 사업은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소액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 정상화 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중 부실 채권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기업 구조 혁신 지원센터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재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치 창출 사업은 국가 땅과 같은 부동산부터 압류 재산인 자동차와 같은 동산까지 유지 관리 또는 매각을 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 후 필기와 면접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채용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연령, 전공, 어학에는 제한이 없으며 2019년도 채용 기준으로 5급 지원자는 한국사 2급 이상, 6급 지원자는 한국사 4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2020년도 한국사 등급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채용 기준은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공고 후 약 2주간 접수를 받은 후 서류 심사를 합니다. 지원 자격 미충족자나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하고 부산과 서울 고사장에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합니다. 2019년도 채용 기준으로 3배수를 선발해서 1박 2일간의 1차 면접을 하고 1.5배수를 선발해서 최종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채용이 확정되어 채용형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캠코 입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필기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자신의 채용 분야에 맞게 확인 후 준비해 주시고 출제 방식은 전공에서 객관식 70문제, 공사 업무에서 10문제 출제됩니다. 저는 경영직렬로 입사해서 경영직렬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학 원론,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는 일반 경영 과목은 인터넷 강의 수강 후 최대한 많은 객관식 경영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학은 공인회계사 중급회계 기본과 심화 강의를 수강 후 기본 교재의 연습 문제와 공무원 회계학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소량이지만 원가 회계도 출제돼서 공무원 회계학 책이 도움되었습니다. 재무관리는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기본과 심화 강의를 수강 후 기본 교재의 연습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공사 업무 관련 문제는 공사 소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리플렛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캠코 입사를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1박 2일 합숙 면접입니다. 1박 2일 동안 NCS, 단체 토론, AI 면접, PT 발표, 스피치 자료 발표를 일정에 맞춰서 쉴 틈 없이 수행합니다. 1.5배수 선발 후에는 최종 면접에서는 임원분들과 인성 면접을 하고 합격 당락이 결정됩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필기 전형 합격 후 면접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PT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원들과 캠코 리뷰와 기사 등을 통해서 공사 업무 숙지와 PT 발표 연습을 주로 하였습니다. PT 주제는 공사 직무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분간 PT와 면접관님들이 보실 유인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또 발표 준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사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5분간 설명한 후 5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5분 스피치 자료는 자기소개나 입사 후 포부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서 암기해서 가면 9분의 면접관님들 앞에 혼자 앉아서 암기한 내용을 발표하고 2분간 질의응답을 합니다. 단체 토론은 경제, 금융, 시사 이슈에 관한 것이며 AI 면접은 컴퓨터 앞에서 인성검사, 역할놀이, 그리고 게임 등을 하는 것인데 준비해 가기에는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편하게 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란 사회의 형평적 채용에 따른 채용 목표제로 비수도권 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소재한 지방학교 출신의 인재를 채용 배수 외 추가로 채용하는 전형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35%이고 그중에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21%입니다. 2020년에는 24%로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기와 면접 전형 시 합격 하한선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 인재 분들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면접 참가 시 학력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지역 인재 전형이 생기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 학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취업 설명회나 인턴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고 채용 목표 비율 덕에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분들도 항상 다양한 기회를 취하셔 공공기관 입사에 성공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